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안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노암서원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충주 사족의 서원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논문과 오늘의 최종 발표에는 충주문화원 부설 충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2023년 충주학 신진연구자 학술연구과제 공모사업의 결과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16세기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사족이 충주로 유입해오는 과정을 이해해보고 노암서원의 설치 배경, 과정, 그리고 이 서원을 통한 충주 사족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보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서원은 지방사족이 설립한 일종의 사립학교 내지는 학원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방사족의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과 지방사족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물로서 서원을 새롭게 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발표의 차례 목차는 간단하게 노암서원 건립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서원 건립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건립된 서원을 기반으로 한 충주사족의 활동을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지방사족들이 공부하기 위한 오늘날로 치면 사립학교 내지는 학원과 비슷한 교육기구로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서원이 일찍부터 존재하였는데 최초의 서원은 중종 38년 무렵에 경상도 풍기에 건립된 소수서원이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도의 경우에는 명종 4년 무렵에 보은에 상현서원이 설치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보은 출신인 김정이 배양되어 있는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충주에는 언제 서원이 가장 먼저 설치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충주에 설치된 서원은 팔봉서원, 노암서원, 하강서원 이 세 곳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운곡서원도 있긴 한데 현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곡서원은 이제 충주보다 음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주시로만 기준을 했을 땐 이 세 곳이 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서원은 팔봉서원으로 선조 15년 1582년에 설치되었고 그 배양인물은 이자, 이영경, 김세필이 먼저 배양이 되고 이후에 노수신이 추가 배양되었습니다. 이 발표에서 살펴볼 노암서원 같은 경우는 숙종 21년에 설립이 되었고 충주 노암리에 설립이 되었고요. 송시열과 민정중이 배양이 되고 이후에 권상아, 정호가 추가 배양된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서원이 어떻게 건립이 되었고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 이후에 새롭게 사족들이 유입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민정중, 민유중 형제가 있었고 앞서 말한 정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던 관료 출신으로 경기도랑 서울에 별도의 별장을 두고 충주와 서울, 경기도를 자주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민정중, 민유중 형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인현왕후의 인현왕후 집안 사람인데 할아버지 민기가 그 병자호란 이후에 충주로 이주해 오면서 가흥과 그 제천 지역에 별도의 그 별장식으로 별서를 마련해 놓고 경기도, 여주, 양주, 광주 등지와 이 가흥, 제천 지역을 오고 갔습니다. 정호 역시 그 아버지 정경연이 병자호란을 피해서 충주로 이주해 오면서 그 충주 누암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정호의 호는 장암인데 이것이 지명에서 따온 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장암에도 별서가 있었고 연풍에도 별서가 있어서 이곳을 자주 이주했습니다. 이처럼 충주 사족들은 서울, 경기도 지역을 충주와 별도로 별서를 두면서 자주 이동하였는데 이것은 경상도 지역의 그 사족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충주 사족들이 이렇게 잦은 이주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충주가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과 경기도 지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웠고 남한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물산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러한 이점을 고려하여서 서울의 관료 출신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탄압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낙향을 할 경우에 다른 먼 지역보다는 충주를 선택해서 응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충주의 사족의 잦은 이주는 오히려 충주의 사족 세력이 약하고 향리 세력이 강한 곳이어서 충주가 황풍 교화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주 사족들은 잦은 변란에 연루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굉장히 큰 사건으로는 명종 4년에 그 이홍윤의 옥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홍윤은 그 이학빙의 아들로 앞에 나온 이영경의 그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학빙의 아들 장남이 이홍남과 이홍윤 사이에서 그 재산 상속을 가지고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이 사건에 충주 사족들을 비롯해서 충주 사람들 200여 명이 그 연루되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관이 평가하기를 충주 고을 절반 이상이 텅 비게 되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큰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충주도 이 충주 목에서 충원현으로 그 의포가 강등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의포가 강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충주 사족들이 세력이 약한 반면에 향리 세력들이 강한 곳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17세기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심지어는 숙종 19년에 국왕이 충주의 아전들은 간악하고 뭐 이래서 충주 목사를 독살한 사건이 있으니 그 충주 목사 이국헌을 독살한 그 아전들을 서울로 데리고 와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국헌 독살 사건에 대한 기록의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데 그 이국헌 묘소에 가면은 구전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그 아전 6방이라고 해서 2방, 뭐 호방 이런 사람들 6명의 아전들이 그 충주 목사 이국헌이 그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지네집을 먹고 생류를 이제 해독을 하기 위해서 먹는데 그 생류 대신에 버드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줘가지고 독살을 했다라는 구전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17세기 이후 뭐 효종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도적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적 출몰이 충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충주의 도적들이 경기도, 서울 지역을 오고 가면서 서울 민심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 민심이 흉흉해지는 문제는 서울 국왕이 있는 서울 민심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주 민심이 한양 민심에 영향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한양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사족들이 충주와 경기도 한양을 이렇게 자주 이주하면서 상호 그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이러면서 그 민심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충주의 풍속 교화를 책임질 사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할 기구로서 서원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한편 이제 향리 세력이 강성하다는 그러한 인식은 충주 사족들에게도 서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공주, 홍주목 산하, 지금으로 치면 충남 지역의 그 사족들은 연산의 도남서원을 중심으로 김장생, 김집, 송시열로 이어지는 이 학문 정통성을 이미 확립하고 자신들이 심지어는 이제 중국의 학자이긴 하지만 주자를 이어서 그 주자학의 정통 계승자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충주 지역
그러니까 충주목 산하의 뭐 청풍이나 제천 그 지역에 사는 사족들을 포함해서 이 충주 지역 사족들에게 주자에서 뭐 이 김장생, 김집, 송시열로 이어지는 이 학문 정통성의 중심점을 충주로 이제 가져오기를 이제 기대하는, 필요로 하는 하나의 그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숙종 20년에는 갑술한국이라는 이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충주 지역 사족들에게 새로운 서원을 건립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이제 마련됩니다. 이 갑술한국은 숙종 20년에 일어난 정치적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그 운영의 주도권이 남인에서 서인, 그 중에서도 노론 세력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익숙한 인물인 뭐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빈이 쫓겨나고 이랬던 그러한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숙종 20년 요 시기였습니다. 송시열 같은 경우는 노론의 그 스승격이었기 때문에 노론 관료들은 송시열의 관직을 복구하고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송시열 명예회복 작업의 하나로서 그 송시열이 태어난 지역, 나고 자란 연고지인 충청도 지역, 충남에는 회덕 지역, 그리고 충주에는 청주를 중심으로 그 송시열 서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 22년에는 송시열의 그 문인인 권상아가 화양서원을 건립하였고, 충주에는 정호가 누암서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친구이기도 했고 송시열의 가장 대표적인 문인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호는 먼저 충주 사족들의 여론을 이끌어내서 송시열 서원 건립을 기획하고 이 사실을 당시 목사였던 송한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목사는 관찰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 윤허를 받아내서 서원 건립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서원 건립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누암서원 역시 보통의 서원 건립 그 역사 과정을 거쳐서 건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족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 논의하는 것들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서원 터를 어디다 정할지를 정하고, 두 번째는 서원의 가장 중요한 배양 인물을 어떻게 정할지를 여기서 논의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원 건립에 필요한 물자나 재원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이런 것들을 사족들이 같이 논의합니다. 누암서원을 같은 경우는 정호의 집에서 가까운 누암리의 그 서원 터전을 정하였고, 그 서원 배양 인물로는 일단 송시열을 정하였습니다. 정호를 포함해서 충주 사족들은 이 송시열을 배양하는 서원, 송시열 서원을 건립하는 일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고, 충주 사족들 입장에서도 앞서 말했듯이 그 송시열을 구심점으로 해서 자신들의 그 학문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정호처럼 송시열의 그 문인이 아니더라도 송시열 서원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부터 말했던 그 학문 정통성 확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명망이 높은 학자의 학문을 계승했다라는 것이 당시 특히 지방사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방사족이 아닌 서울의 관료 출신 사족들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뭐 영의정이나 이런 관직에 있으면 그 사람이 누가 봐도 그 사회 지배계층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뭐 생원, 진사 이런 사람들은 관직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평민들과 이제 구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구분의 가장 정당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명망 있는 학자의 학문을 자신이 계승하고 있다, 명망 있는 도학자다라는 것을 표방해야 했던 것입니다. 서원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방 사족들에게는 가장 좋은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송시열은
충주 목사를 역임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송시열을 충주 서원에 배양하는 일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송시열만 배양한 것이 아니라 굳이 민정중도 함께 배양을 하였는데요. 민정중은 일단은 충주 사족이라는 가장 그 배양 인물로서 가장 적합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서원 그 건립 논의 과정에서 민정중의 후손들인 여흥민 씨 그 후손들이랑 정호의 그 영향력으로 민정중이 그 배양 인물로 선정되는데 그 영향력이 많이 행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호 역시도 그 작은 아버지가 그 민정중의 아버지인 민간훈의 사위였고, 정호의 외조부도 여흥민 씨 그 민정중 집안과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호 자체가 그 여흥민 씨 그 세력들, 특히 민정중 후손들과 인척 관계에 있었고, 민정중을 배양하는 것은 정호 입장에서 자신의 선조를 배양함으로써 이 자신의 영향력 역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숙종 21년에 누암서원이 건립이 완공이 됐는데요. 서원이 완공된 후에 서원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서원의 사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액은 국왕이 이제 현판을 내려준 어필 현판을 내려주는 행위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국왕이 현판을 내려준 서원은 옛날 그 뭐 향교나 국학에 버금가는 위상을 이제 부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국왕이 이 서원을 인정해 준다라는 일종의 인증서를 부여받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숙종 28년에 이제 충주 유학 정세식이 이제 사익 요청을 하여서 사액이 이루어졌는데, 숙종 21년에 완공되었는데 28년에 이제 비로소 사액이 이루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그 20년부터 25년까지 전국적으로 대기근이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사액을 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여건이었었고, 국가 정책적으로 중첩된 서원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한창 이제 이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액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조판서 김진기가 이제 정세식의 사액 상소문을 수용하여서 국왕에게 보고를 해서 사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이 누암서원 사액에서 그 김진기 예조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김진기가 국왕에게 올린 상소 그 계문을 잠깐 살펴보면, 김진기는 일단 그 민정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민정중 서원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 벽동서원과 구봉서원이 이미 있는데, 만약에 누암서원을 민정중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으로 설립을 할 경우 이것이 중첩되는 서원의 혐의에 걸린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민정중이 한 말이 조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민정중을 송시열과 병양을 하면 민정중 송시열 서원이 되지만, 배양을 할 경우 송시열이 중심이 되는 서원이기 때문에 이 벽동서원, 구봉서원과는 별개의 서원이 돼서 중첩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액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은근슬쩍 사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남겨준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김진기가 그 누암서원 사액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은 뭐 예조 판서였던 것도 있지만, 누암서원 자체가 이제 노론 관료들의 정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색채가 강했고, 김진기 역시 김만기의 아들로 그 노론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그 노론 정치 세력들의 그 정치 입장을 지지하는 그 서원을 그 지방 사회에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김진기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누암서원의 사액은 회철과 환수가 이렇게 환수와 복구가 반복이 되는데, 경종 4년에 누암서원의 사액이 한번 회철되고, 영조 1년에 이제 충주역 정원형의 요청으로 사액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액 환수와 복구 과정이 이렇게 기록으로 상세히 남아있진 않지만 그 정원영이 올린 그 상소를 토대로 하면 왜 이것이 환수되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경종 4년에는 대대적인 이제 사액 회철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사액 회철의 명분은 숙종 40년 무렵에 이제 국왕이 내린 하나의 명령인 정식, 오늘날 치면 뭐 규칙이나 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가보년 정식 이후에 이제 설치된 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노암서원 같은 경우는 숙종 21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론의 그 대표 주자였던 이준유가 당시 충청도 이제 도지사 관찰사였던 권익관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강제로 철거했다는 것이 정원영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 사액을 다시 복구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조 1년에 정원영의 상소가 수용이 되면서 사액이 복구됩니다. 이 시기에는 노암서원의 사액이 복구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론 관료들에 대한 일종의 명예회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 1년에서 2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권상화 정호에 대한 명예회복 요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영조 1년 1월에 충청도 유학 이재담이 정호를 비호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정호가 예조판서로 복귀가 됩니다. 이에 앞서서 정호나 권상아가의 신원 복구가 필요했던 것은 경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제 신임 1년과 2년 그 사이 1721년에서 22년 1년 사이에 신임 목사가 일어나면서 노론 관료들이 유배를 가거나 이미 죽은 사람들 또 관직이 삭탈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론이 지지하는 영인군으로 알려져 있는 그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들이 다시 정계로 복귀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호나 권상아 같은 노론의 대표 인사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영조 1년 5월에는 충주유학 이광춘이 그 권상아를 누암서원에 추가 배양하는 것을 요청해서 윤허를 받아냅니다. 권상아를 추가 배양한다는 것은 충주 지역 사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권상아는 송시열 문인 중에서도 가장 명망이 있는 이른바 적통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것이 권상아로 이어지고 이 권상아의 학문을 계승한 자신들이 그 이에서 나아가서는 주자에서 이로 이어지는 그 일종의 앞서 말했던 도학계보를 정통으로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충청도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표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지방사회에서 자신들의 그 지배계층으로서의 지위를 좀 더 확고히 확보받을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영조 13년에는 충주사족들이 노암서원에 정호를 추가 배양 요청합니다. 정호의 추가 배양이 이때 이루어진 것은 권상아는 이미 일찍 죽어서 일찍 이제 추가 배양이 요청이 됐었고 정호가 이 무렵에 이제 죽으면서 추가 배양이 요청됐던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게 필요했던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꾸 확보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일단은 영조 4년에 청주를 중심으로 이인자가 이제 반란이 일으키면서 이 충청도 지역 충주 사족들이 상당수 가담되면서 물론 이제 소론계 남인 계열이 주로 많이 가담을 했지만 충주 사족 질서가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충주의 그 위상 역시 충주목에서 충원현으로 다시 강등되고 충주는 이제 다스리기 나쁜 악향이라는 이미지까지 낙인이 되기 이릅니다. 그래서 충주 사족들은 이런 무너진 사족 질서와 향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누암서원이라는 구심점의 그 위상을 높이고 정호를 추가 배양함으로써 좀 더 자신들의 그 결집력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상아와 달리 정호는 국가에서 추가 배양을 거부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영조는 즉위 초반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노론과 소론의 갈등을
이게 심지어는 충역 논란으로 해서 서로가 막 죽고 죽이는 일종의 전쟁 같은 당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자 이것이 지방사회로까지 번지는 일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특히 영조 35년에서 37년에 하동의 종천서원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종천서원에는 하옹도를 배양을 했는데 하옹도의 증손인 하대관은 남인 색채가 쪽을 가지고 있던 그 진주 유학이었습니다. 이 하대관이 그 하옹도의 문집을 종천서원에서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하동 사족이었던 정조의 서인 색채를 가지고 있던 정조의가 이것을 저지하고 여기에 당시 진주 목사라든가 그 경상도 관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되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갈등 상황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조는 이것을 당쟁으로 간주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영조가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결정적 사건이 안동의 김상은 서원 해체 사건인데 안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남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원은 서인을 대표하는 관료였었는데 그러한 김상원의 서원이 그 남인 세력이 많았던 안동에 건립되는 일은 당시로서는 그 안동 유생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상원 서원이 그 건립이 되자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통문을 돌려서 회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국가에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은 그 지방 사족들이 국가의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조는 막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국가의 금령에 어긋나는 서원들이 있는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영조 17년에는 앞서 말한 그 가본영 정식을 기준으로 자신이 즉위한 이후에 그 정식에 그 어긋나는 서원들 그리고 사후 영당 이런 것들 173개소를 전부 철폐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보다 먼저 처음 일어났던 서원 철폐령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정호의 추가 배양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정호를 쉽게 추가 배양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정호는 노론 색채가 강한 대표적인 관료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정호의 추가 배양 문제는 정조 19년에 그 충주 유학 민혁수가 다시 한번 제기하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정호의 추가 배양이 수용이 되면서 정호가 누암서원에 추가 배양되게 됩니다. 영조 때는 안 되고 정조 때는 되었던 이유는 정조 10년을 기점으로 이제 사실상 국왕이 그 사설 금령에 대한 이 완화 조치를 취해 주었고 정조 스스로가 송시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송시열을 추승해주는 그런 국왕이었습니다. 실례로 대부분의 문집에 옛날에 공자, 맹자, 주자 이러한 이제 자가 들어가는 성현들은 있었는데 조선시대 대부분의 문집에서 이렇게 무슨 자라고 들어가는 문집 제목이 없었는데 정조는 송시열의 문집에 이제 송자대전이라고 해서 송시열을 거의 주자급과 비슷한 그런 학자라고 추승을 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추승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서원이를 관장했던 수장이었던 예조판서에 그 민혁수의 이제 집안 인척이었던 민종현이 재입하고 있었던 것도 이 정호가 추가 배양되는데 일종의 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 누암서원을 정호를 추가 배양해서 서원의 위상을 조금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국가 정책적으로도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그 정조 19년 7월에 이간을 충주 목사로 임명할 때 국왕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호서 지방의 대부분 이제 사학
그러니까 천주교, 천주학이 물들었는데 그 중에서 충주 지역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당시에 이제 천주학에 좀 일가견이 있었던 이과한을 충주 목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서원은 주자학, 당시 주자학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국가의 이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 수준이었는데 그 주자학을 보급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회기구가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누암서원을 통해서 이 천주학으로 이제 좀 천주학이 유행했던 그 분위기를 교화시키고 그것을 교화를 책임질 사족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사족들을 서원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회유 정책으로서 이제 정호를 추가 배양하는 일을 허락해 준 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충주 사족들 역시 정호를 추가 배양하는 일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호를 추가 배양하는 일은 충주 내, 그러니까 뭐 청풍, 제천 이 지역을 제외한 충주 내 사족들이 더욱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정호 자체가 이제 누암리 출신의 충주 지방 사족이었기 때문에 그 서원 내에서 이제 충주, 뭐 제천, 뭐 청풍 이런 지역에 이제 사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서원 내에서 충주 사족들의 그 영향력이라든가 여론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호라는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정호의 추가 배양은 국가의 정책적인 이해와 충주 사족들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누암서원은 충주 사족에게 사회 지배계층으로서 정체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공간이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기구였고 사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도 충주의 향촌 풍속을 교화하고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이 누암서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누암서원 건립 과정은 단순히 충주 사족들의 이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변동과 충주 지방사족들의 이해가 서로 이렇게 합치되어 가는 어느 지점에서 완성된 결과물이었고 누암서원 활동 역시 충주 사족들이 국가 정책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과정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누암서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살펴본 것은 18세기까지였지만 이후에 누암서원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었고 지금 누암서원이 이제 정호의 사당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향후 이제 연구 과제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